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필수가 되는 등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충남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현황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21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대구에서 계룡대로 파견 온 공군 장교가 확진된 이후 11개월 동안 도내 확진자는 모두 1,9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1,72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31명은 상태가 나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염 원인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 확진자의 15%는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라마나얏 기도원, 천안 외국인 식품 판매점, 천안 줌바 댄스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나음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한국 독립교회 선교 단체 연합회 소속으로 우리 지역 기존 종교단체와 지역교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현장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마나얏 기도원에 대해서 금일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이 8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이 15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도 전체 확진자의 13%를 차지했으며 태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기별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휩쓸었던 지난해 12월 753명의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충남도 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집단 감염 확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도와 각 지자체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는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전통시장도 1년이 지났지만 체감 경기가 바닥 수준입니다. 상인들은 비대면 판매를 도입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손님은 다소 느는 추세지만 여전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1년, 상인들에겐 어떤 시간이었는지 지금부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인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어렵다, 힘들다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장날도 사람이 없어요. 아예 장날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미어졌거든. 코로나 전에는. 지금은 코로나 생긴 데도 없어요. 실제로 시장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 방문객은 반토막 수준. 확진자가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자발적인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휴장을 지난 1년 동안 8차례나 겪었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며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게 환자 또 왔다 가면은 우리 가게 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격리되고 그리고 겁도 나고 온 다 불안한 실정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불안한 실정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나마나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역 앞에 유통이 활발할 땐 잠시나마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받으면 일단 재래시장을 많이 오시니까 그거 이제 그런 거는 괜찮죠. 지원 재난금이나 지역 화폐 같은 거 나오면은 그래도 좀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을 것 같아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충남 지역 전통시장의 지난달 경기 체감 지수는 44.7. 3월 1차 대유행 이후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그저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판매. 도시락과 신선식품, 반찬 등을 당일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매출은 4개월 만에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능성을 엿보자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에는 밀키트를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뭐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이고요. 통상적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고객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홍보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홍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참여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각 점포별들이 다 매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았고 또 게다가 경품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추후에도 기약 없는 코로나 종식에 한숨이 커지는 상인들.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2014년 시설 폐쇄 이후 방치되고 있는 도비도 휴양단지에 대해 당진시가 직접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비도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만 확보된다면 직접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도비도 개발 계획도입니다. 숙박시설과 연수원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해상 전망대와 농장이 들어섭니다. 상가 절반이 문을 닫고 해수탕과 숙박동 등 시설이 방치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 개발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왔던 상인들은 당진시의 직접 개발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인들이 다시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재개발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 상태로서는 장사니 뭐 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니까요. 도비도에다가 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도비도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적 문제만 없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도 문제없다는 당진시. 남은 건 예산 확보입니다.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으로 도비도 개발을 위해서는 1,8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당진시는 관련 예산을 지금부터 확보해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나 그 이후 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광지 개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도비도 개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14년 시설 폐쇄 이후 7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당진 도비도 개발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 농특산물은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서산시가 처음으로 미국 온라인몰을 통해 농특산물을 판매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 있는 감태 가공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그전보다 15%가량 줄었습니다. 직원 감축을 고려할 정도로 위기인데 그나마 수출 비중이 늘어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저희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이제 써야 되는 많은데 그래 이제 다행히 또 국내 시판이 덜 되더라도 해외로 좀 나가 주니까 그나마 좀 큰 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낀 농특산물 업계에선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산시와 지역 업체들이 미국 온라인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코로나 여파로 마트 판매와 같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집중적으로 온라인 쪽에 집중하고 미국 내 24시간 내 배송을 생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건 감태와 생강항과 뜸부기쌀 등 6개 품목.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미국 온라인몰 3곳과 직영 매장 3곳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전용 판매 코너를 마련해 수출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큰 시장인데 이번에 1차 선정을 통해서 미주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선정에 이어서 2차, 3차 서산의 특산품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산시가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서산 지역 농특산물 전체 수출액은 224억 원. 미국 온라인 시장 개척까지 성공하면서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해안에서 새조개가 가장 많이 나는 곳, 바로 홍성 남당항 앞바다인데요. 수확철을 맞아 남당항에서 새조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축제 소식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살이 새의 부리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새조개. 입안에 꽉 찰 만큼 살이 통통하고 쫄깃해 겨울철 별미로 꼽힙니다. 채소를 우려낸 육수에 살짝 데쳐서 샤브샤브로 먹으면 새조개 특유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같이 생겨서 너무 신기했고요. 질겨 보였는데 먹으니까 의외로 안 질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비린내 이런 것도 별로 안 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달고 또 시원한 맛이 좋아요. 국물은 뭐 시원하고요. 그리고 칼칼하고 그리고 칼국수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새조개는 양식이 어렵다 보니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아 귀족 조개로 불리는데 올해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서해안 최대 서식지인 홍성 남당항에선 하루 평균 600kg을 수확하고 있는데 품귀 현상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가격도 1kg에 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저렴합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샤브샤브를 해먹을 수 있도록 새조개와 육수, 채소 등 재료가 포함된 요리 세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홍성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조개 손질법과 맛있게 먹는 법 등 다양한 영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축제 겸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새조개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새조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주문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남당항 새조개를 안방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온라인 축제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탈석탄 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해상 풍력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가동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 풍력 단지는 모두 4곳. 이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모항항에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알아보는 풍황 조사를 실시해 경제성이 입증됐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2025년 가동될 전망. 이후 나머지 3곳도 차례로 건립돼 2027년이면 모든 단지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설비 용량은 2기가와트로 풍력발전단지 한 곳이 화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규모. 1년에 약 12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태안군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풍력의 한 단지의 경우에 연 18,000여 명의 고용 인력과 그리고 우리 태안군이 그 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약 140억 정도
이것을 4개의 서로 합친다고 하면은 560억의 많은 세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저 지형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량 감소를 우려해 발전소 건립 초기부터 크게 반발한 상황. 태양군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민들의 모든 일련의 피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고도의 영역을 거쳐서 상당한 보상은 100%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린 뉴딜,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태양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발판 삼아 신해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는 3월 개막하는 대한축구협회 K4 리그에 당진시도 참여합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당진 시민축구단이 조만간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권 진입과 함께 충남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가득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는 3월에 개막하는 준프로 K4 리그 출전을 앞두고 있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 9명을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돼 전국 15개 지역 연고팀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막 선수단 구성을 마친 새내기 팀이지만 훈련에 임하는 열정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습니다. 항상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 단합하는 모습, 또 잘 좀 융화되는 모습을 좀 원하고 있고 팀 내 불화가 없는 그런 팀을 꾸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취지로 좀 해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첫 창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에서 좀 열심히 맞춰가는 모습을. 올해 당진 시민축구단의 목표는 상위권 진입과 전국체전 출전입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는 천안시 축구단이 충남에서 단독 출전해왔는데 이번에 당진 시민축구단 창단으로 오는 7월 두 팀이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진도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참여 등의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이를테면 봉사, 지역 봉사라든가 축구 어린이 축구 아카데미라든가 골키퍼, 축구 강습회 등등 이런 거를 시민과 함께 같이 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이행한다면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축구 인재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과 천안에 이어 세 번째 지역 기반 축구팀을 꾸린 당진 시민축구단. 지역의 축구 도평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충남도 내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가 1365 자원봉사 포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도민 210만 명 가운데 29%인 60만 명이 봉사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자원봉사센터는 100시간 이상 누적 봉사자에게는 우수 봉사자증과 함께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8,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우수 봉사자의 집 문패 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들이 3월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먼저 신성대와 공주대, 건양대는 1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에서 평균 등록금이 795만 원으로 가장 높은 한서대는 올해 등록금을 0.2%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